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이번에는 신비한 그녀 옥순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기수의 옥순은 함께 동고동락하는 출연자들 뿐만 아니라 전지적 시점에서 보는 시청자마저도 속을 좀처럼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타고난 내향적인 성향 때문에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면도 있겠으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곳에 임하게 된 남다른 마음의 무게감, 무려 2년이라는 오랜 기다림과 함께 커져버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상황을 유연하게 즐기거나 가볍게 나를 드러내거나 하지 못하고 움츠려들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화에서 옥순이 광수에게 굉장히 차분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날카롭게 선을 그었잖아요. 몇 화에 걸친 두 사람의 이미지 자체가 옥순은 특별히 단점을 찾을 수 없는 맑고 청아한 이미지이고, 광수는 초반부터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살 만한 멘트들로 딱히 좋은 이미지는 아닌데다가 그 한 장면만 놓고 보자면 광수가 뭔가 굉장한 잘못을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도 되는 상황들이었어요. 하지만 옥순 입장에서는 이걸 이해하지 못했죠.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 그보다 더 이전으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옥순이 겪은 결코 쉽지 않았을 변화와 경험들, 그로 인해서 포기했어야 되는 것들 말이에요. 과거 도시에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또래와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의 커리어를 쌓아갔을 시간과 가업을 물려받기로 결심하고 농장으로 온 후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갔을 것 같아요. 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와 내 또래의 타인은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옛날 사람이라 몰랐는데 요즘 남녀를 만나는 추세가 소개팅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어장을 치다가 걸을 사람 거르고 그중 괜찮은 사람을 골라서 만나는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랬어요. 거의 현실판 나는 솔로 아닌가? 저의 기준으로는 일단 소개팅을 하면 그 한 사람하고 연락을 이어가던 끊던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의 공백기가 있은 후에 또 다른 소개팅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건 제가 소개팅 경험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르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의 추세가 그랬고 그게 제 주변 환경인 거였으니까 문어발식의 이성 만남이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애초에 보수적이다 아니다를 논할 것이 아니라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저는 해요. 옥수님도 왕성한 인간관계와 이성 교제가 꽤 지나간 일이 되었을 거고 현재 집성촌에서의 생활과 환경으로 봤을 때 만약 내가 원한다 하더라도 문어발식의 이성관계는커녕 누구 한 명을 만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몇 년간의 사업적인 성과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이성에 관련해서는 2년 전 사전 인터뷰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정도로 이 사람에게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본인이 처한 환경으로 봤을 때 그것이 트렌드라고 해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마음이 남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 겉도는 이유도 본인이 공감하기 어렵고 섞이지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포인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자 출연자들끼리 이런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한 명으로 너무 고정돼 버리면 다른 사람을 알아볼 기회를 잃는다는 얘기가 나왔고 서로 동의하는 분위기에 현숙도 그렇다고 하니까 옥순이 읽던 책을 덮고 현숙님 고민이 많으시구나 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동감의 표현이 아니라 의외라는 식의 반응으로 보였거든요. 본인이 원했던 건 현숙 같은 상황이니까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여성 출연자들과는 남자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를 거라고 보여져요. 옥순이 본인은 인기가 없을 것 같은 남자가 좋다. 요즘은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 만나고 고르는 게 트렌드인데 그런 게 어렵고 싫었다. 한마디로 나만 바라봐주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좋다는 거죠. 사실 이건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이긴 한데 이런 짝을 이곳에서 단시간에 만난다는 건 상당히 운이 작용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옥순이 용기를 내어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고 그 각오는 정말 남달랐을 테죠. 옥순에게 이런 기회는 없을 테니까. 하지만 자신의 수입이나 사업 비전을 떠나서 그곳에서의 생활이 결코 쉽지 않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걸 본인 스스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의 삶에 대해 더 포장해서 말하거나 자신을 그럴듯하게 꾸며낼 수도 없어요. 현실에서도 처한 상황들로 인해서 이성관계가 좌절되었거나 시작조차 못해봤던 사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가 결코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상대가 나를 기피하는 이유가 된다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첫인상의 모습으로 뭔가 우직하고 너무 꾸미지 않으면서도 푸근한 모습의 광수를 보고 내가 생각한 그런 면모를 가진 사람일 거라고 기대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반했다거나 외적인 이상형이라거나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진중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첫인상 선택을 했고 첫 데이트까지 하게 되면서 아, 내가 노력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첫 데이트를 했고 데이트 내내 본인의 좋은 면과 매력을 보여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광수가 사실 적절한 질문과 대답으로 대화를 잘 주도하고 잘 맞춰줬잖아요. 옥순 입장에서는 첫인상보다도 더 호감도가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데이트를 다녀와서도 정숙이 옥순에게 데이트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뭐 엄청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대화 리드를 잘 해주셔서 의외로 좋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도 그때만큼은 내가 기대했던 상황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부터 많은 상황들이 생겨나요. 저녁 때 설거지하면서 광수의 제사 문제로 정숙과 긴 대화가 이어지기도 하고 문제의 이순희 데이트에서는 아침에 나를 울렸던 나에게는 아예 논외의 인물인데 거리 이슈로 나를 찾던 영철이 이순희로서 나를 선택하죠. 호감이 있고 한 번쯤 대화해보고 싶었던 영식은 나를 2순위로도 선택을 안 했고요. 광수는 영식의 1순위인 순자를 선택했는데 데이트를 나가기 전 또 정숙을 불러서 대화를 합니다. 2순위인 순자도 아닌 차순위인 정숙을 불러내는 거죠. 데이트 후에 저녁 술자리에서는 데이트를 다녀온 광수와 순자가 묘하게 티키타카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광수가 방으로 순자를 불러내서 둘만의 대화를 하죠. 이 모습들을 옥순이 다 보게 돼요. 인터뷰에서 자신은 또래를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고 가끔 부모님이 소개해 주시는 게 다였다. 여기 와서 다양한 사람들과 연애사를 눈으로 보고 분위기를 느끼면서 아,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구나 느꼈다고 합니다. 여자 출연자들과 있을 때도 연애가 이렇게 힘든 건가? 여기서 이러면 밖에서도 똑같을 거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잠시 흘리잖아요. 이 밖에서도 똑같을 거라는 말을 여러 번 하거든요. 저는 옥순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불안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겉으로 표가 나진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길 나가면 난 또 똑같은 생활이 이어질 거고 더 이상의 기회는 지금까지 없었듯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용기 내어 왔고 나름대로 나를 드러냈는데도 안 되는 거면 밖에 나가도 같을 것이다. 여기서의 시간도 흐르고 있고 사람들은 뭔가 다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현실에서처럼 단절되어 있는 여기에 와도 나는 다르지가 않구나. 옥수는 광수랑 데이트 후에 기대했던 게 있잖아요. 본인의 말대로 예전 기수의 결혼 커플처럼 온전히 둘만 바라보며 남들이 어떻게 보든 서로를 바라보며 꽁냥꽁냥했던 모습. 그 안에서 이미 커플로 기정사실화되어 미래의 장모님까지 만났던 장면이 저도 기억이 나요. 어머님께 대하는 모습도 정말 보기가 좋았었거든요. 딱 내 딸 바로 넘겨줄 수 있을 것 같은 흡족한 사윗감의 모습. 사실 광수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 옥순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기대감에 반하는 모습을 광수가 보여줬기 때문에 실망을 했고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뭐 광수에 대한 마음이 아주 크게 자리 잡은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마음을 내려놓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일찍이 결론을 내린 거죠. 아침에 광수가 대화하자고 불러냈을 때 자기한테 궁금한 게 없냐며 살짝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물어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본인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떠한 무례한 농담이나 테스트에도 순자는 다 맞춰줬기 때문에 자신감이 한껏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전에 영철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때는 생각나면 하겠다 하면서 궁금한 거 없다는 식의 대답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엔 질문거리를 쥐어짜내는 모습을 보며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은 있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어서 옥순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의미심장해요. 기대를 갖고 오셨을 텐데 막상 오니까 어떤지라는 질문이요. 얼핏 들으면 그냥 하는 질문 같지만 본인의 속마음이 좀 묻어나 있어요. 막상이라는 말은 흔히 나의 생각을 말할 때 쓰는 말이지 질문을 할 때 들어가기에 적절한 낱말은 아니잖아요. 나는 큰 기대를 갖고 왔는데 막상 오니까 기대만큼의 성과는 힘들어 보이고 다소 실망스럽다. 근데 너는 어때? 이 말 아니겠어요? 거기서 왔다 갔다란 대답이 바로 나와요. 이때 옥순이 확신의 끄덕임을 합니다. 당신은 역시 아니구나 하는 부정적인 확신이겠죠.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첫 데이트에서 즐거웠고
괜찮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호감도가 높아지지 않았다. 여기서 끝낼 만도 한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분을 더 알아보고 싶다는데 내가 호감도를 올릴 이유는 없다. 저는 여기서 옥순이 살짝 화를 냈다고 생각해요. 큰 용기를 내서 왔음에도 여기에서조차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나 자신, 그리고 나에게 기대감과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실망감, 이곳에서의 상황과 현실에서의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좌절감, 여러 복합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영철과 대화하며 울었을 때와 연결되는 감정일 것 같기도 해요. 여기에서도 누군가와 시작도 못 해보잖아요. 섣불리 누군가에게 많은 걸 포기하고 시작해보자고 할 자신도 없어요. 이렇게 남은 시간 어떻게 될지 옥순이에게 희망적인 반전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사실 너무나 소극적인 옥순의 태도도 그렇고 이제 시간도 많이 남아있지 않고 또 제작진의 의도를 잘 모르겠지만 여자에게 전혀 선택의 기회도 주지 않아서 좀 힘들 수 있겠다 하는 예감이 듭니다. 이렇게 옥순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보고자 제가 과몰입을 해봤는데요. 본인의 마음은 사실 본인만 아는 거고 방송 외적인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저 방송을 보고 제가 느끼는 생각일 뿐이니까 아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은 생각이면 재미없잖아요. 저는 요즘 하찮은 저의 생각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는 매체가 있다는데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니까 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댓글 다 읽는다고 했더니 이전에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이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 읽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